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 기본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같이 한번. 제가 뭐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보시면 투부정사 역할은 이제 우리가 명사용사 부사 역할이라고 하죠. 명사용법, 부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가 바로 이제 명사용법이면 명사구, 형용사적 용법이면 형용사구, 부사적 용법이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자체가 구예요. 태생이 영어에서 유일하게 원래 구인 거. 자, 우리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고 그 안에 주어 동사 없는 게 구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로 쓰이는 게 구잖아요. 그죠? 근데 투는 태생이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덩어리로 묶었다고요. 투하고 동사 원형이. 그죠? 그래서 태생이 구라서 명사로 쓰이면 명사구고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구고 부사로 쓰이면 부사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 쓰이면 당연히 오늘 하는 것처럼 이거죠.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명사용법이고 형용사용법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용법. 기타 목적 이유원인 조건 결과 부대 상황 등으로 자 다른 뭔가를 수식하는 어떤 의미를 추가하는 때 부사용법이 됩니다. 자 오늘 명사용법의 주어로 쓰이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주어 역할. 자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상이니 명사적 용법, 명사와 같은 용법. 그죠? 주어로 쓰이는 건 명사니까. 자, 명사적 어구에 속해요. 자, 해석 볼까요? 자, 우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명사니까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직독직해 할 때 끊어읽기 기준이 되죠.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서 끊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하죠. To see is to believe. To get up early is good for your health.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주어죠. To know, 아는 것은 원띵 하나요. 가르치는 건 원하다 하면 별개인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는 것, 또 일찍 일어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되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고 해석은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 자, 이게 이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투부정사 이렇게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명사구 명사절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100개가 주어로 와도 단수예요. 그래서 전부 다 are가 아니라 is를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길게 오면 자, 이렇게 길게 오면요. 그죠? 얘를 그냥 안 쓰고 가짜 주어, 가주어 is를 쓰고요. 이 진주어인 to부터 이 끝까지 이 부분을 진주어로 문장의 뒤쪽으로 보내는 구문이 많죠. 자, 요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해할 때는 이제 투부정사 앞에서 끊고 어디까지? 문장의 끝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to keep promise, 약속을 지키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it, 가주어 it을 쓰고요. 여기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진주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형식이죠. important가 보호니까. 그래서 it is important 하고 to keep promises 이렇게. 또 to eat too much fast food.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will ruin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해칠 것이다. 3형식이죠. health가 목적어니까. 그래서 또 역시 가짜 주어 it을 쓰고 it will ruin your health 끊고 to부터 끝까지가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너의 건강을 망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To eat too much fast food가 되는 거죠. 되시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다? 가주어를 쓰고 이 투부정사를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이렇게 진주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가주어를 쓰고 이 경우 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시작했는데 주어가 아닌 경우가 영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콤마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왔는데 주어 동사 와요. 그럼 이때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고, 의미가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99%.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to find the solution 하면 얘는 주어죠. 왜? 뒤에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자 똑같은 to find the solution이지만 구조를 보시면 컴마 오고 주어 동사 왔죠? 이때는 뭐든다? 부사용법이고 주로 뭐로 해석한다? 목적,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가 뭐냐? 주로 이형식 문장에서, 즉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이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인 경우, 주어가 길죠. 이 주어가 투부정사가 쓰인 경우에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죠. 있을 쓰고 그 투부정사는 문장의 맨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구문. 얘를 이제 투부정사를 사용한 가주어 진주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고 말씀드린 주로 이형식입니다. 자, 주로 이형식, 즉 보어가 있는 자, 이형식에서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형식 구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살짝 안 보이네요. 네, 투부정사를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진주어를 만드는 이 구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자, 항상 이형식은 아닌데 거의 다 이형식. 그래서 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주어가 오면 비동사 뒤에 주로 보, 명사나 형용사. 형용사가 되니까 당연히 분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투부정사고 어디까지 투부정사, 즉 진주어가 어디까지냐? 문장의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당연히 동사 앞까지가 되겠고요.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to be wise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지혜로워지는 것은 쉽다. 자, 보시면 우리가 동사 앞까지를 우리가 주부라고 하는데 이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동사부터 끝까지 우리는 술부라고 하고요. 자, 영어는 문장의 균형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죠. 보시면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보어가 있는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다가 가주어 있을 쓰고 가짜 주어 있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주어를 이렇게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뭐로 만들었다? 자, 진주어로 만드는 이 구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부정사인 이 진주어는 어디까지냐? 투부터 무조건 문장의 끝까지다.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다. 여기가 이렇게 덩어리인 거죠. 투부정사야 구. 그래서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투부터 문장의 끝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인 주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부정사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란 사실은 투부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준동사라 함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들의 주어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로 하고요. 문장의 주어와 혼동이 오니까 동사의 주어, 문장의 주어는 그냥 주어로 하고 자, 준동사의 주체, 동작의 주체는 우리가 이제 문장의 주어 구별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투부정사 이하가 이제 진주어겠죠. 끝까지가 진주어가 되면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통해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시면 it was easy, 쉬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to be wise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을 겪고 내 지혜로운 거 쉽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판단력,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격언입니다. 아무튼 그럼 여기서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건을 겪고 내 지혜롭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앞에 있는 미란 얘기죠.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여기 for는 왜 붙었느냐? for는 왜 붙었느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면 의미상의 주어 앞에 for를 사용합니다. 다시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문장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따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동명사가 만약 있다라는 건 참고로 보시면 solving the problem in a day, 그 문제를 하루에 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인 경우도 진주어로 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는 진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고 싶으면 가주어를 쓰고 그 동명사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우리나라 책에 아쉽게도 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책이 사실 없어. 먼저 투부정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동명사 분사도 금방 이해돼. 자, 갑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뭐의 주어다?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다시.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우리가 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그냥 주어야, 주어. 동사의 주어는 주어야. 준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기억. 동사의 주어는 주어.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 다음.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특징이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자, 어떤데? 자, 보세요. 항상 목적격이야. 여러분이 배우기는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격이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투부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다시. 투부정사의 의미가 그럼 주격일 때도 있나요?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가 목적격이야. 자, 무슨 말이냐? 갑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야.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투부정사에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렇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예를 들어 지금처럼 it was difficult form인데 만약 for가 없으면 me가 올 수 있다 없다? for가 없으면 me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왜? 위에 보세요. 위에는 wanted가 me를 목적으로 갖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문장의 목적이면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for가 없이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되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무슨 격을 쓴다고? 아, 성민아, 힘내. 성민이 잡네. 다시 성민아.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쓸 때는 반드시 목적을 쓴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위에 me는 문장의 목적어에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me는 문장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그때 앞에 전치사 뭐를 쓴다? 그게 for야. 다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닌 경우 뭘 쓴다?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얘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wanted b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지? for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wanted가 목적어를 갖잖아. 타동사라서. 그러니까 for를 안 쓰지. 근데 여기 만약 그게 목적어 뒤에 또 나오는데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근데 목적격이 필요해. 그때 뭐를 쓴다고 앞에? for를 쓴다. 중요해. 여러분 이렇게 배웠지. if for to. it 가지어 for 사람 for이야 의미상의 주어, to이야 진주 이렇게 배웠잖아. if for to 그러면 그지. 그게 if for to만 그런 게 아니야. 원래 for를 쓰는 거야. 원칙. 됐지? 자, 써있어 설명.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에 사용하므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뭐를 쓴다? 전치사 뭐를 쓴다? for를 쓴다.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응?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me가 없어. She wanted to build a house야. 그럼 이때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무조건 목적격.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떨 때? 바로 앞에 쓸 때만 목적격이다.
승원아 됐지? 오케이. 자, 그게 이거야.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음성의 주어가 없는 경우 1번 문장이 주어야. 그래서 she wanted to build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 니규 she가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거지. 됐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말하는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야. 그래서 for me를 안 쓰는 거야. It was difficult to build a 집 짓기 어려웠어. 그럼 누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내가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럴 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일반 사람이야. 즉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일반 사람이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build a house.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집 잘 짓고 있대 사람들. 집 짓기 어렵대. It was difficult to build a house. 이렇게 쓰면 됐지? 그럼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음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she야. 그럼 무슨 격이야? 주격일 때도 있다고. 왜? 바로 앞에 없으면 주격이 된다고. 여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 생략된 거지. 그치? 그건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냥. 만약 여기도 안 쓰고 만약 여기도 없다. 그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자, 뭐냐. 뒤에 이제 따로도 설명해 줄 건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쓸 때는 무슨 격 형사가? 목적. 훌륭합니다. 근데 그게 문장의 목적 아니면 승훈아 앞에 뭐를 쓴다? 목적격을 쓰는데 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줘야 된다? 전치사? for.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만약 앞에 의미상의 주어 아예 없다. 그럼 서연아, 뭐가 의미상의 주어다? 문장의 주어. 이게 대원칙이야. 모든 준동사에. 됐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리. 자, for 목적격 투부정사. 이게 뭐냐 하면,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면 얘가 투부정사의 주어, 즉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란 말을 중요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기억하세요.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라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동사의 주어는 주어라고 하고요. 준동사의 주어는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 그래 구별한다고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주어는 주어고 준동사 앞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 있는 거는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반드시 무슨 격? 목적격을 쓴다. 자, 기억하시고 준동사가 달라요. 투부정사 앞에 쓸 때 목적격을 쓴다. 다음, 투부정사 앞에 있는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보세요.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데 우리가 해석할 때 그녀는 나를 원했다라고 안 하지. 뭐라고 해석하니? 내가 짓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미가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마치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목적어인데 주어처럼 해석하는 이유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그녀는 원했다, 내가 짓기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미예요. 이렇게 앞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그렇지.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야.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아니야. 없어. 그러면 전차 for를 사용하는 거지. 왕별 3개. for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걸로 많이 하죠. if for 투구문. 그래서 it for 투구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져이 쓰고 for 목적격 내지는 의미상의 주어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그래서 it was difficult. 어렵다. it은 가져와요. 어려웠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그래서 to build a house가 뭐지? 진주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짓냐면 내가 짓는 거지. 이렇게 미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고요. 그지?
미가 문장의 목적 아니잖아. 아까랑 달리. 그래서 앞에 이렇게 for를 쓰는 거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목적어가 아닌데 목적격을 써야 돼. 그때 for를 앞에 붙인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 그 말이야.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자, 다른 문장. 자, if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He raised his right hand. 자, 그가 그의 오른손을 들었다. 오른손을 들었다. 자, to get on the bus. 버스를 타기 위하여. 근데 누가 타는 거야? 이렇게 쓰면 내가 타는 거라고. 만약 for me가 없으면 누가 타는 거야? 그가 타는 거야. 그가 오른손을 들었어. 버스 타기 위하여. 그럼 그가 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아니라 내가 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쓴다? for me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me를. 그리고 얘가 미가 문장의 목적 아니니까 앞에 뭘 붙인다? 전치사 for를 붙인다. 이렇게 돼. 됐죠? 자, 정리하면 이런 뜻이야. 자, 투부정사가 있는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무슨 격을 써야 되냐면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이 들어가는데 얘가 문장의 목적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 얘가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뭘 붙인다? for를 붙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얘랑 구분해 드릴게. 앞에 얘 미는 목적어니까 그냥 두고 여기에 있는 미는 목적어 아니까 앞에 for를 쓴다. 네. 자, of 목적격. 자, 투부정사의 앞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봅시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뭐의 주어냐면 준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하고 자,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She wanted me to build a house 해서 그녀는 원했다. 나를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을 원했다. 주어 동사의 관계고 그래서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는 나저다. 문장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이지? 무슨 격? 그렇지. 목적격을 쓴단 말이야.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근데 문장의 목적어니까 그대로 얘가 목적어면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요거 기억.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목적격을 쓴다. 바로 앞에 쓰면.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 됐어요. 그런데 만약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for를 쓰죠. for를 써서 뭐를 나타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 써인 것처럼 반드시 목적격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문장의 목적어 아니면 for를 쓴다. 설명 보세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사용하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 거지. 아까처럼 문장이 목적어면 안 써도 되는데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얘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야. 그러면 목적격을 쓰기 위해서 앞에 for를 붙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It was difficult me가 안 된다고. 왜? me가 difficult의 목적어가 안 된다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가 아니야. 문장에. 그러면 목적어가 아니니까 목적격을 두기 위해서 for를 붙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웠다.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이렇게 되지.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별표 3개. for를 안 쓰고 예외적으로 전치사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얘를 잘 봐야지. 일반적으로는 for를 써요. 일반적인 건 for를 쓰는데 어떨 때냐면 어느 경우에 of를 쓰냐면 예외적으로
형용사, 즉 얘가 보호인데 얘가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분사가 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ove를 쓴다고. 자, 이렇게 되는 간단해. 다시 보면 투부정사가 있는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을 써야 돼. 목적격을 써야 돼. 근데 얘가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어면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면 앞에 for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동사의 이런 관계인데 이 앞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분사가 오면 for 대신에 이제 ove를 쓴다는 얘기지. 어떤 거냐? 사람의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거, 친절한, 착한, 어리석은, 지혜로운, 관대한 이런 thoughtful, 사려 깊은 이런 제너러스 2번 나왔네. 제너러스 2번 나왔네요. 오타.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성질, 성격,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으면 ove를 쓴다. 봅시다. 예문.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It was kind, 친절하다잖아. 그러니까 for you가 아니라 of you지. 네가 집을 지은 것이 참 친절했어. It is thoughtful, 사려 깊은, 그녀가 사려 깊은 거야. 뭐 한 게? Help him to the work. 자, 그가 그 일하는 걸 돕는 것이 사려 깊었어. 또 어리석었어. 누가? 그가. 이렇게 다 사람의 성격, 성질,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와서 뒤에 전차를 over를 쓴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가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e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세 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본 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 종류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요.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몰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에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의지 않은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라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 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 접속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오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때 그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어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주어 역할은.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예요.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키가 가리키는 게 더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ck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보이죠? 보이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치의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위치.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very girl. The ve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ve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Judy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girl.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뭔지. 자, 들어는 다 봤죠?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우리나라 영어를 내가 처음 들여왔다면 나는 관계대명사로 이름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니? 접속대명사. 그럼 쉽잖아.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니까. 자, 먼저 제한적 용법이 뭐냐? 제한적 용법은 앞에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고, 자, 똑같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컴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정보예요. 컴마가 없으면 필수 정보. essential information.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 has two son. 아들이 둘인데 어떤 아들이야?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인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왜? 필수 정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인 아들이 두 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 다른 아들의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포인트야. 의사인 아들이 몇 명? 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다. 됐죠? 그런데 제한적 용법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컴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추가 정보야. additional information이야. 그래서 생략해도 돼요. 의미가 달라요. 아까랑. 얘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의사야. 자식이 몇이라고? 두 명인데 의사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유, 왜 안 되냐? 왜 안 돼? 자, 아들이 둘인 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쪽 부분은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란 얘기지. He has two sons,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의사다, 이런 뜻이야. 됐죠? 생각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제한적 용법 이렇게 자, 제한적 용법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와
자,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경우지, 그지? 지금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이 필수 정보라고요. 무슨 말이야? I want to read a book.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I want to read a book that interests me. 아, 나에게 관심을 끄는, 내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라는 중요한, 여러 책 중에 이런 책을 읽고 싶다는 필수 정보야.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보세요. I want to read Shakespeare's Hamlet.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싶다. 다 알잖아. 햄릿이.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라는 걸. 그래서 I want to read Shakespeare Hamlet 하고 얘는 부연 설명인 거야. 추가 정보, 부연 설명. 즉, which is one of his best plays. 그의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 햄릿.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책들이고, 여기서는 내가 햄릿을 읽고 싶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독해하면 컴마가 있는 게 많디, 없는 게 많디? 없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많고 얘가 필수 정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구지만 얘는 반드시 해석해야 돼. 우리가 수식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식어구 나름이야.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없는 제한정보일 때는 얘는 필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추가 정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건너뛰고 읽어도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킵한다 그러지. 영어의 독해 방법이 스캐닝, 훑어있는 방법이 있고 스키핑, 건너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스키핑을 한다. 어떻게 한다?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지? 그래서 컴마가 없는 형용사절은 중요하다. 이거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야.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지만 관계부사도 when이나 where 같은 이 관계부사도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용법, 중요한 설명,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 중요하지 않은 설명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용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보통 이제 제한적 용법 내지는 한정 용법, 또 계속적 용법, 연속적 용법,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그죠? 컴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요거가 포인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한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he had two sons who became officers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컴마가 없을 때 이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는 이 용법에는 이 설명이 필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해보면, 문장 안에 컴마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 장교가 된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그러면, 장교 말고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그래서 선스에 대한 필수 설명이 온 거고요. 그래서 제한한 거예요. 제한. 그래서 제한, 한정용법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계속용법, 오늘 할 거죠. 계속적 용법. 오늘 할 이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그가 아들이 둘이다. 이런 거예요. 없어요. 아직. 아들 둘밖에 없어요. 자식은. 근데 그들이 장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물론 독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필수적, 제한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아들이 둘인데 장교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속적 용법의 이 컴마와 관계대명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이 등위 접속사 and, but, for, no 등과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뜻을 보면 여러분 and는 알죠? 그리고 but 그러나 for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으로 기억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기억하고 do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쓸까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자, 볼까요? I visited Mary. 메리를 방문했는데 who gave me this book. 그녀가 이 책을 준 거죠. 그래서 이때 컴마 and she 하면 돼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되죠. 의미상. 또 he went for the book. 자, 그 책을 위해서 찾으러 갔어요. which was not in the library. 근데 그것이 도서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벗이 낫겠죠? 그 다음에 it은 물론 앞에 있는 선행사다. Mary, book을 가리키는 거고요. I don't like the boy. 난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 Who tells a lie. 거짓말하는. 자,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하니까. 됐죠? 그는 물론 the boy. 또 I don't know the girl. 난 그 소녀를 몰라. 소녀를 who live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자, 나는 그 소녀를 몰라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이해되시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Mary, 또 book, 또 boy를 설명하는 전부 다 형용사절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컴마가 이렇게 있을 때는 계속적 용법이 되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등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등위 접속사를 무엇을 쓸 거냐는 앞뒤 문맥위에서 결정을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참고로 관계대명사 중에도 what이 있죠. who, which, that 등이 있는데 자, 이 what하고 that은 계수음법이 없다. 즉 컴마가 못 온다. 그래서 I cannot understand, 컴마와 틀리다. He has a horse, 컴마 that 틀리다. 그는 말을 가지고 있다. 얘는 아예 명사절이니까 what을 아예 쓸 수 없는 거고요. 이때는 which 쓰면 되죠. which. that 대신에 which는 컴마가 올 수 있다. 즉 계속적 음법이 음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속적 음법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네. 됐습니다.